저희 오랜만에 같이 출연하네요. 네, 열심히 그동안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직접 만드신 건 없나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저 요즘에 경제 뉴스 매일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항상 이제 부동산 섹션이 있는데 요즘 연일 진짜 아파트 기사가 매일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동탄 어떤 아파트가 청약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 대기가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 또 저기 마포 쪽에서 로또 아파트가 또 생겼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요새 좀 다시 부동산이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되면 10억이다. 뭐 이런 얘기 또 막 하기도 하고 야 이제 막차야. 야 9월 되면은 힘들어. 지금 빨리 해야 돼. 또 이런 것도 같이 있고 또 지금 금리가 좀 있지만 어차피 내려갈 거니까 부담이 생각보다 적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예전 또 생각나더라고요. 다들 부동산 얘기하는 또 요즘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다라고 하니까 이제 심리 때문에 2020년, 2022년 뭐 그때처럼 아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사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분양 물량을 잡으면 로또다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좀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공감 아니면은 비슷하다라는 형태가 2022년도 그쯤에 공모주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쵸, 난리 났었죠. 네. 그러니까 공모주 한두 주만 받아도 대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어떤 분은 부동산 투자 전문을 하시는 분들은 야, 무조건 부동산 해라. 그 다음에 뭐 주식을 하든 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야, 그 돈을 굳이 부동산에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굴리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런 분도 많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뭐 비슷한 점 또 다른 점 이런 것들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수익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변동성까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23년 11월 기사에서 37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얼마일 것 같으세요? 막 더블 됐다 뭐 몇 배 됐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한 20-30%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인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6.7%래요. 37년간. 6.7%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되게 낮은 것 같은데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야, 그 연 10% 그거 하려면 투자 왜 해?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식은 어느 정도 되죠? 주식은 근데 좀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기사가 엄청 쏟아졌잖아요. 뭐 상반기에만 100% 올랐다 이런 주식들도 있고. 그리고 또 S&P로만 저희가 항상 언급하는 S&P로만 봐도 오늘 8월 1일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1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봐도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근데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한번 거시적으로 한 20-30년을 두고 보면은 그래도 S&P는 한 8%에서 10% 이상 연간 수익률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수익률만 봤을 때는 주식이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주식 이야기를 하면 뭐 상승률이 얼마나 됐다, 수익률이 얼마나 됐다 얘기도 하지만 그 MDD 뭐 최대 낙폭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변동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방금 제가 언급한 기사에서 부동산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부동산은 뭐 하락기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이 변동성 얘기하면은 당연히 부동산 아니, 주식이 좀 불리하죠. 네, 그거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37년 동안 하락한 게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한 건 11년이었대요. 11년 동안 어쨌든 하락한 해도 있는 건데 하락폭이 5% 미만입니다. 굉장히 리즈너블하네요. 네, 이 정도면은 뭐 그냥 깔고 좀 기다리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주식은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변동성 측면에 가면은 좀 고통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주식이다, 좋은 투자처다라고 말하는 S&P 500 같은 경우를 연간으로 한번 볼 때 최대 낙폭이 매년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3-4%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해는 막 30%까지 빠져버리는 구간도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죠. 이걸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익률은 좀 비슷하다고 칠 수 있는데 변동성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되게 힘들어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게 올라갈 때는 정말 기분이 좋지만 또 내려갈 때는 또 미국 주식 특히 더 많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새는 맨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막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집 하나 더 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그것도 어렵죠. 언제든 아니고.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집값은 또 언젠간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지금 20% 빠졌어요.
그러면 한 채 더 사시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나요? 사실 어느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도 상승론자가 있고 하락론자가 있잖아요. 이번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좀 성장폭이 둔화되거나 심지어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면 이제 부동산 시대 끝났다. 이제 너네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포가 분명히 엄청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떨어질 때 사라라고 떨어질 때가 저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변동성을 견뎌내는 게 정말 힘들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매일매일 변하는 주식이 이제 부동산에 비해서는 더 많은 힘든 투자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근데 변동성이 좀 문제다 치더라도 사실 부동산은 투자하려면 시드머니가 좀 문제잖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10억이 넘는다던데 직장인이 갑자기 어떻게 돈을 모아서 사나요? 주식은 뭐 10,000원, 20,000원만 있어도 시작이 가능한데. 제가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바보 아니야? 누가 내 돈 주고 집 사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그렇게 하죠. 다들 생각하지 않나요? 보면 기본적으로 갭 투자 하면은 뭐 한 2억짜리 뭐 오피스텔을 산다 이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은 그걸로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년마다 갈아타기라는 엄청난 또 기술이 있거든요. 그걸 갈아타기? 그게 뭔가요? 이제 그 갭을 끼고 전세가 조금 오르고 하면은 그 갭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다른 집도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식간에 이게 아까 수익률이 한 6, 7% 정도 뭐 했는데 이거를 증폭시킬 수 있다.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더할 수 있다. 근데 부동산 심지어 잘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사실 수익률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압도적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에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주식을 할 때 격언처럼 나오는 게 있거든요. 절대 레버리지 쓰지 마라. 그러니까 파생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요새 주식 그 어플만 깔아도 신용 대출이 너무 편하거든요.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니까. 근데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대출금이라서 조금만 떨어져도 제가 못 버티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근데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게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껴서 투자를 해가지고 터진 사태였고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그런 일은 언젠가는 터진다라고 하고. 일단 현재 부동산 지금 역대 가계대출 최대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주담대 일어나고 있고 사실 레버리지라고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그냥 이게 집을 사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어차피 빚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제프의 생각이 궁금해요. 제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사실 집을 살 때 어땠냐. 너무 큰 돈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왜냐면 지금 당장 뭐 규제 껴 있어. 지금 당장 안 돼도 그때가 되면은 정부에서 풀어줄 거야.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비싸게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망하게 두지 않는다. 네, 망하게 두지 않는다. 어떻게든 방법을 줄 거다. 왜냐면은 지켜야 되니까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겁이 많아서 투자할 때는 좀 안전하게 하자라는 주의다 보니까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레버리지를 끼는 행위 자체가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전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잘 되면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아니면은 정말 쪽박을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버리지를 안 끼고 할 수 있는 주식이 좋은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부동산의 장점들을 한번 얘기해 봤잖아요. 변동성도 좀 떨어지고 사람들이 좀 둔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최고의 장점인 현금화, 그러니까 돈을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투자 편의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한번 부동산은 어때요? 부동산은 아무래도 그 거래가 자주 일어나진 않죠. 샀다 팔았다 사실 어렵고 보통 한 최소 2년에서 한 4년 뭐 이게 규제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2년 4년 뭐 그 이상의 주기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편의성 측면에서 봤을 때 중개사도 좀 공인중개사 통해서 좀 해야 되기도 하고 가격도 되게 크고 그래서 또 부동산이 요즘엔 되게 핫하지만 또 안 팔릴 때 엄청 안 팔리잖아요. 내가 이거를 현금 빨리 필요해서 돈을 낮춰가지고 뭐 1년 낮춰가지고 급하게 급전을 필요하다 급매하겠다라고 해도 뉴스 보니까 뭐 부동산 여기저기서 전화 온다 하더라고요. 너네 왜 우리 단지 왜 가격 낮추려 그러냐.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팔고 벌고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식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파는 거 얼마나 걸리세요?
바로 팔리죠. 한 1초도 안 네, 걸리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되죠. 매도 딱 하는 순간 네. 나가버리고. 맞아요. 사는 건 어때요? 사는 것도 쉽고 사실 그거 네. 되게 우리 물론 이제 시총도 크고 거래량도 많은 거를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매매 거래 회전율이라고 하는 지표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얼마나 이제 100채 중에 몇 건 1년에 몇 건이나 거래가 일어났냐, 손바뀜이 일어났냐 이거를 이제 확인한 지표인데 코로나 때 이제 엄청 이제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일어날 때도 한 8%가 좀 안 되더라고요. 한 8%밖에 안 바뀐다. 네, 좀 낮을 때는 2023년에는 3% 정도였대요. 좀 많이 얼어붙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좀 낙관적으로 한 5%로 잡아도 1년에 한 100채가 있으면 5개만 이제 팔린다라는 뜻이고 전체 아파트가 산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아파트의 판매가 일어나고 손바뀜이 되려면 한 20년 걸린다. 이걸 생각하면 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초, 2초 걸리는 걸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팔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현금 필요할 때 뭐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쓰는 방법은 있지만 근데 결국 대출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살 때 이미 대출을 꼈다면 또 받기는 힘들고 결국에 뭐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가 너무 편해서 이 매매 회전율이 미친 듯이 치솟는 단타 치면은 막 1000%도 넘는 분들도 있기야 하지만 근데 그러한 분들을 빼고 보더라도 제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제 돈이 필요해라고 하면은 그게 10억이건 100억이건 얼마의 금액이건 간에 진짜 1초 안에 현금화를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막 부동산은 진짜 너무 돈이 급해. 그러면 금매 내놔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든 1승을 챙겨가 보겠습니다. 그 제프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도 얘기를 해봤으니까 또 다른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장점인 세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부동산은 어떤 세금들이 있죠? 저도 막 부동산을 막 사고 그러진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몰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일단 되게 많아요. 복잡해요. 부동산은 일단 복잡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혼자서 이거를 챙길 수 있을까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개수수료 내야겠죠. 그러니까 중개수수료 내고 얻고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세율이 좀 정해져 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9억 이상 아파트다 10억이다라고 하면은 최대 세율로 적용했을 때 10억사를 샀어요. 그러면은 일단 취득세 3천만 원 내야 되고요. 중개 수수료 500만 원 내야 돼요. 3,500만 원을 벌써 냈죠. 여기서 근데 끝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신혼부나 뭐 여러 가지 뭐 첫주택이나 해서 뭐 정부 지원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배제하고 일단 이제 보유를 할 때도 재산세라는 걸 또 내더라고요. 자산이니까. 네, 맞아요. 그 재산세를 내고 1년에 2번씩 내요. 한 번도 아픈데 2번이면 더 아프겠죠. 그다음 더 신기한 건 또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넘길 이제 판매할 때 이제 소유권이 바뀔 때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이게 진짜 복잡하고 또 누진세예요. 그리고 집이 내가 만약 여러 채 있고 뭐 3주택 이상이고 뭐 수익 그리고 집값이 비싸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좀 가장 불리한 경우에는 거의 내가 한 10억 20억 10억짜리 집이 20억 됐어. 사실 그럼 10억을 버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일단 여기서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이 10억 중에 6억을 내야 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60%까지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종부세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전체 부동산의 가격을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네. 부동산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되게 복잡해서 놀랐고 실제로 집값 오르는 걸 비해서 사실 내가 실제로 얻는 돈이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식은 어때요? 주식도 좀 금액이 커지면 뭐 더 세금의 요율이 뭐 올라간다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아직은 없죠. 네. 그래서 주식이 좋은 거예요. 주식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 주식으로 치면은 거래세라는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할 때마다 나가니까. 근데 그게 워낙에 적고 이제 중개 수수료는 당연히 내겠죠. 다만 플랫폼 이용료라서 한 0. 뭐 싼 데 가져가면 0.01%.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지금은 아직 금투세가 없지만 이게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는데 도입이 되기 전이고 지금 당장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어떠한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당금을 받으면은 배당소득세는 좀 있고 그리고 ETF를 한번 고려를 해보면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면은 배당소득세가 양도차익에 발생을 하는데 아시잖아요.
그거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다양한 계좌를 활용하면은. 네. 그리고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더라도 배당을 받는 거는 배당소득세가 적용이 되지만 거기 미국에 직접 투자를 했을 때 생기는 수익은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22%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주식이 진짜 신경 쓸 거 없이 투자하기에는 제일 좋은 상품인 거죠. 그거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제가 조금만 찾아봐도 굉장히 뭐 부동산 관련 세금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변수가 또 뭐냐면 이게 또 엄청나게 바뀝니다. 이게 내가 집 같은 경우에도 뭐 청약해가지고 살 때의 법과 막상 이거의 소유권을 받을 때가 되면 갑자기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뭐 부동산이 올랐으니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뭐 생기는 건 모르겠네요. 근데 없어지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골머리가 분명히 있긴 하더라고요. 세금만 보면은 뭐 그래 주식이 나쁘지 않네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보자고요. 이거 전세 줬거나 월세일 경우에 관리해야 되잖아요. 아, 그쵸. 네, 막 그 세입자가 물 샌다. 아니면은 뭐 벽지 다시 해달라. 이런 거 할 때마다 계속 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조금 예를 들어서 구축 아파트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10억짜리 아파트 얘기했지만 사실 10억짜리도 비싼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더 오래되고 이런 집들 가격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런 데는 정말 하자가 있는 경우가 꽤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 계속 해야 되고 또 만족스럽지 못하고, 근데 서로 또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꽤 힘들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참 편리하다. 그러니까 한 번 딱 사두고 나면은 더 이상 신경 쓸 게 많지 않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 지금까지는 뭐 한 1대1인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치고받고 뭐 사실 어떻게 좋은 건지는 의미는 없지만 결국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다 해야 돼요. 이게 자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해칭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프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의 제일 큰 장점 뭐 이런 것 하나 있으신가요? 제일 큰 장점, 부동산 투자가 망해도 내가 살 집 하나 남는다. 돈 다 날려도 다 집은 날려도 남는다. 쫓겨날 길거리로 나앉진 않는다. 근데 주식은 왠지 길거리로 나앉을 것 같다. 주식 투자 그쵸. 주식은 이상한 종목 잘못 샀다가는 종이가 되는 경험을 꽤 하시니까 맞아요. 주식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근데 레버리지 잘못 쓰면은 집도 뺏기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그렇죠. 그 은행한테 뺏기잖아요. 집 안 남아요. 그러네요. 내가 집을 산다는 게 전액 내 돈으로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릴 수도 있죠. 저는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최고의 장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세상 사는데 많은 지식이 생긴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동산 투자 이외에 몰라 이거 누구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한테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막 다양한 사업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발전하겠네. 이런 뭔가 인사이트를 계속 얻으면서 이런 분야에 또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뭔가 계속 정보를 얻는데 전 부동산은 개인적으로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도 그 거시경제가 보지 못하는, 그 뉴스가 보지 못한 세상을 많이 보여주죠. 어떤 저기 어떤 시설이 들어오네.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 임장 얼마나 다닙니까? 사람 사는 모습을 항상 봐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그 놀이터도 보고 이러면서 이 동네가 가치가 좋은가 낮은가를 이제 단순히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진짜 그 환경과 분위기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세상을 보는 거긴 하다. 심지어 이제 왜서 거시경제 뭐 무슨 자영업자 폐업률 늘었다? 이거 신문 안 봐도 돼요. 가서 그 동네 돌아다니면 상가가 문을 닫고 손님이 없고 이걸 직접 보면서 이제 알 수도 있는 거죠. 뭐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어떤 투자가 좋냐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좀 비교해보는 측면이니까 사실 둘 다 좋은 투자처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쓰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주식이 더 편한 거고, 이제 제프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그리고 변동성도 좀 적으니까 부동산도 나쁘지 않은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저는 사실 투자도 별로 안 좋아했지만 그 중에서 부동산은 되게 싫어했어요. 왜 돈이 저기로 흘러가면 안 된다. 부동산에 가면 안 되고 돈은 무조건 이제 주식이나 이제 기업한테 가야지. 저는 이제 기업을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거는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해도 부동산 시장에 다 참여하고 있어요. 모두가. 뭐 내가 집을 살지 말지, 전세할지, 월세할지, 서울이랑 강남이랑 가까운 데 살지, 멀리 살지 이 결정 모두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어쨌든 우리는 부동산 관련 결정을 계속 하게 될 텐데 그걸 내가 잘 모르고 있으면 저 주식에서도 배운 것처럼 손해를 엄청 볼 수밖에 없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저희가 부동산이 어떤 장점이 있고 주식이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저희 영상을 봐주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장점 아니면 단점, 주식 투자의 장점 아니면 단점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아, 그래 나는 그 미국 주식 뭐 S&P 500 이런 걸로 장기 투자 적립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매달 얼마씩 하고 있어. 근데 집 사야 돼? 근데 이 청약 넣어야 돼? 왜냐면 이거 되게 큰 돈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같이 하면 될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도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은 주식이라는 컨텐츠로 공부를 하며 이제 정보 제공도 해드리고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빼먹을 수가 없는 하나의 큰 또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또 이제 부동산 쪽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부동산과 주식 어떤 게 좋을까 여기까지 진행하고 지호였습니다. 제프였습니다.